바디크림을 사기 위해 인터넷 쇼핑을 하던 A씨. 몸에 바르면 살이 빠진다는 지방분해 크림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효과를 보인다는 제품 광고에 A씨는 바로 결제를 했습니다. 며칠 뒤 제품을 받은 A씨는 들뜬 마음에 친구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피부의 구조상 화장품 성분이 피부의 지방을 분해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허위 광고라는 얘기였죠. 피부에 대한 지식이 없던 A씨는 무척 실망이 컸는데요. 피부에 대해 알아야 화장품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부와 모발의 생리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피부에 대해 알아볼까요? 피부는 외부 환경과 신체의 경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신체의 표면을 덮고 있습니다. 성인의 피부 무게는 5kg 이상으로 전체 몸무게의 약 15%를 차지하며 평균 표면적이 약 2제곱미터로 가장 큰 신체 기관 중 하나입니다. 피부는 근육, 내부 장기, 혈관과 신경 등 내부 주요 신체 기관을 외부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요. 피부에서 자라나는 털과 손톱, 발톱도 이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는 위치와 생리학적 특성으로 인해 5가지 기능을 갖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 기능입니다. 피부 최외곽 표면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은 거친 섬유성 단백질인 케라틴이 주성분인 각질세포와 피부 지질입니다. 케라틴은 털과 손톱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부 지질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및 자유지방산으로 구성됩니다. 각질세포와 피부 지질은 벽돌세포와 그 사이의 회반죽으로 묘사되어 브리겐 모르타르로 불리기도 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과도한 수분 손실을 막고 외부 미생물과 유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유해물질이나 평소 피부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이 피부 상처를 통해 혈류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피지는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기름기 있는 액체를 말하며 피부를 유연하게 하고 방수 기능을 합니다. 목욕을 할 때 피부가 스펀지처럼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감각 기능입니다. 우리는 피부의 진피층에 있는 압력, 진동, 열, 추위, 통증에 대한 수용체를 통해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용체는 매 초마다 수백만 개씩 들어오는 외부 신호를 감지해 뇌로 전달합니다. 세 번째, 체온 조절 기능입니다. 피부 내 모세혈관의 확장과 수축에 의한 피부 혈류량의 변화 및 발환작용에 의해 피부의 체온이 조절되는데요. 피부 혈관은 땀샘, 특히 에크린선과 함께 자율신경에 의해 지배됩니다. 온도가 낮으면 신경활동이 낮아져 혈관 수축이 일어나고 혈관에서 피부를 통한 열 발산 방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대로 온도가 높으면 신경활동이 높아져 혈관이 확장되고 땀샘이 활성화되어 온도 발산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번째, 흡수작용입니다. 표피나 모낭의 피지선을 통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체내로 흡수되는데요. 흡수되는 물질이 지용성인지 수용성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피부의 상태에 따라 흡수력도 달라집니다. 그 외에 피부는 감정 전달기관으로 작용하여 현재 감정에 따라 홍조, 창백, 털의 역립 등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는 생합성 기능이 있어 자외선에 의한 비타민 D 합성이 피부에서 일어납니다. 피부색은 멜라닌 색소, 카로티노이드 색소, 헤모글로빈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중 멜라닌 색소는 신체 피부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인자로 멜로노좀에서 합성되며 티로신을 시작 물질로 유멜라닌과 페오멜라닌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는 색소 합성세포인 멜라닌 형성세포에서 합성됩니다. 인종에 따라 멜라닌 형성세포의 양적인 차이는 없으나
멜라닌 생성능 및 합성된 멜라닌 세부 종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엔 피부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까요?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표피는 가장 바깥쪽의 얇은 피부 구조물로 지속적으로 새롭게 생성되며 두께는 0.03mm에서 1.6mm까지 부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표피는 각질 형성세포와 멜라닌 형성세포, 랑게르한스 세포, 머켈 세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기저층의 줄기세포에서 유래한 각질 형성세포는 기저층, 유극층, 과립층, 투명층, 각질층으로 모양이 변하는데요. 이들 모두 각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세포라 각질 형성세포라고 부릅니다. 각질 형성세포는 세포 분열, 유극세포에서의 합성, 정비, 과립세포에서의 자기분해, 각질세포에서의 재구축 4단계를 거쳐 분화가 일어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각질층이 형성되며 이와 같은 과정을 각화 과정이라 합니다. 표피의 각질층은 외부 물질의 침입을 막고 피부 보습을 유지하는 피부 장벽 역할을 하며 pH는 4.5에서 5.5 정도로 약산성입니다. 각질층 구조의 이상은 피부 장벽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여 다양한 피부 질환 및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천연 지질 성분과 동일한 배합비의 지질은 각질층의 장벽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지질층이 구성되려면 각질세포 역시 정상적으로 분열, 분화해야 합니다. 피부 장벽이 파괴되면 표피 상층 세포의 층판 과립이 즉각 방출되고 이어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산의 합성이 촉진됩니다. 이후 세라마이드의 합성과 표피의 DNA 합성이 일어나며 이때는 피부 장벽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표피가 두꺼워집니다. 건조하거나 손상된 피부는 정상인에 비해 경피 수분 손실량 TEWL이 높습니다. 여기서 TEWL이란 피부 표면에서 증발되는 수분량을 말하는 것으로 과도한 수분 손실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TEWL이 높다는 것은 피부 장벽 기능에 이상이 있음을 뜻합니다. 피부가 노화하면 표피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피부에서는 노화된 각질세포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피부가 노화하면 각질층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각질층이 두꺼워집니다. 또 노화로 인한 각질 형성세포의 기능 저하는 죽은 세포를 더욱 늘어나게 하며 잔주름과 피부 거칠어짐의 원인이 됩니다. 색소 형성 역시 표피에서 이루어집니다. 멜라닌 형성 세포는 표피에 존재하므로 세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저층에 위치합니다. 멜라닌 형성 세포는 긴 수지상 돌기, 즉 나뭇가지처럼 생긴 돌기를 가진 가늘고 길쭉한 형태를 하고 있으며 주위의 각질 형성 세포 사이로 뻗어 있습니다. 이러한 멜라닌 형성 세포 안에 있는 멜라노좀에서 멜라닌이 만들어지며 생성된 멜라닌은 세포돌기를 통해 각질 형성 세포로 전달되어 표피의 기저층 윗부분으로 퍼집니다. 이렇게 확산된 멜라닌은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산란시켜 기저층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멜라닌이 함유된 각질 형성 세포는 점점 각질층으로 이동하다 탈락됩니다. 진피는 표피와 피하지방층 사이에 위치하며 피부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진피엔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섬유성 단백질로 구성된 세포의 기질과 이의 합성과 생산을 담당하는 섬유아세포, 또 혈관, 땀샘, 피지샘, 신경 말단 등이 존재하는데요. 두께는 표피의 10에서 40배로 가장 두꺼운 부위는 5mm 정도입니다. 진피는 점탄성을 갖는 탄력적인 조직으로 무정형의 기질과 교원 섬유, 탄력 섬유 등의 섬유성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혈관계나 림프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형태를 띠며 표피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표피를 지지하고 강인성에 의해 피부의 다른 조직들을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진피층은 그 경계가 확실하지 않지만 두 개의 층, 즉 진피의 윗부분에 위치한 유두진피와 아랫부분인 망상진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피에 존재하는 세포는 결합조직 내에 널리 분포된 섬유아세포가 주종을 이루며 그 외에 대식세포, 비만세포가 존재합니다. 그중 섬유아세포는 세포의 기질인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질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노화하면 진피에는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콜라겐이 감소하고 탄력 섬유의 변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기질 탄수화물이 감소하고 피부 혈관의 면적이 감소합니다. 다음으로 피부의 가장 깊은 층인 피하지방층은 지방세포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진피에서 내려온 섬유가 엉성하게 결합되어 형성된 망상조직, 즉 그물 형태의 조직으로 그 사이사이에 벌집 모양으로 많은 수의 지방세포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포들은 피하지방을 생산하여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과 함께 탄력성을 유지하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러한 피부는 외부 자극이나 자극 물질 등에 의해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극성 접촉 피부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이나 물리적 자극 물질에 일정 농도 이상으로 일정 시간 이상 노출이 되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피부염인데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높지만 증상이 비교적 가볍고 일시적입니다. 자극 물질로는 흔히 세정제나 비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며 직업에 따라서 공업용 용제와 불산, 시멘트, 크롬산, 페놀, 아세톤, 알코올 등이 원인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나무나 원예작물, 섬유유리, 인조섬유 등 다양한 물질이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역시 피부 이상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알레르기란 용어는 1906년 프랑스 학자인 폰 피케르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외부 물질에 대해 인체의 면역 기전이 보통보다도 과민한 반응을 나타낼 때 유발되는 증상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은 항원인데요. 피부 감작성으로도 불리는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어떤 물질에 대해 면역학적으로 매개되는 피부 반응을 말합니다. 이는 지연성 접촉 과민 반응으로서 이전의 노출에 의해 활성화된 면역체계에 의한 알레르기성 반응입니다. 이처럼 피부 감작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은 화장품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내 별표 1과 별표 2에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 시의 주의사항과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피부는 자외선 노출에 따른 반응과 피지 분비량에 따라 타입을 나눌 수 있는데요. 피츠패트릭 피부 타입은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화상을 입는지, 얼마나 타는지와 피부 색상에 따라 1에서 6으로 피부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피지 분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건성, 보통, 복합성, 지성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모발에 대해 알아볼까요? 모발은 피부 내부에 위치한 모근과 주로 피부 외부에 위치한 모간으로 구분되는데요. 모근에는 모낭과 모유두가 있으며 모발은 모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모근은 태아의 9에서 12주경에 형성되며 몸 전체의 모낭의 수는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 전체에는 400에서 500만 개 정도 존재하고 두 발에는 평균 10만여 개 정도 존재합니다. 모발의 생성 주기는 성장기, 퇴행기, 그리고 휴지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카락의 모근은 2에서 3년 또는 3에서 4년 동안 성장합니다.
자라나는 속도는 일 0.2에서 0.5mm, 월 1에서 1.5cm 정도입니다. 성장기 동안 모근은 피하지방층까지 밑으로 내려가 튼튼하게 자리를 잡는데 이때 모유두에 있는 모모세포는 신속하게 유사 분열을 진행합니다. 성장기에는 딱딱한 케라틴이 모낭 안에서 만들어지며 성장기 모발의 수명은 3에서 6년입니다. 전체 모발의 약 88%가 성장기에 해당됩니다. 성장기 이후 2, 3주 기간을 퇴행기라 합니다. 이때 모낭이 위축되기 시작하고 모근이 점점 노화됩니다. 모발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대사 과정이 느려지는 시기로 천천히 성장하며 세포 분열은 정지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케라틴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퇴행기의 수명은 2, 3주이며 전체 모발의 약 1%가 이 시기에 해당됩니다. 퇴행기 이후 2에서 3개월의 기간을 휴직이라고 합니다. 이때 모근은 각질화되고 모발은 더 자라지 않으며 모유두가 위축되고 모낭은 차츰 수축됩니다. 또 모근은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 빠지며 모낭의 깊이는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휴지기 단계에서 모모세포가 활동을 시작하면 새로운 모발로 대체됩니다. 휴지기 단계의 수명은 3에서 4개월이고 전체 모발의 약 11%가 이 시기에 해당되며 이 시기의 모발은 강한 브러싱으로도 쉽게 빠집니다. 이번엔 모발이 자라는 피부, 두피에 대해 살펴볼까요? 두피는 피부의 일부분으로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부분의 모낭보다 복잡하고 피지선이 많습니다. 또 신체를 감싸는 다른 외피보다 혈관과 모낭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두피의 진피층에는 모세혈관이 분포되어 있어 두부에 외상이 생기면 출혈이 발생하며 신경 분포가 조밀해 머리카락을 통해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또 두피는 동맥, 정맥, 신경들이 분포한 표피와 진피에 해당하는 외피와 두개골을 둘러싼 근육과 연결된 신경 조직인 두개피, 얇고 지방이 없고 이완된 두개피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피는 일반적인 피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요. 먼저 보호 기능입니다. 멜라닌 색소와 표피는 광선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하고 두피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며 표면이 산성막으로 되어 있어 외부 감염과 미생물의 침입으로부터 두피를 보호합니다. 또한 각질층, 피하 조직, 결합 조직으로 인해 외부 마찰에 대응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두피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두피에는 호흡 기능이 있습니다. 인체의 1에서 3% 정도는 폐가 아닌 피부를 통해 호흡합니다. 두피에 각질이나 노폐물이 쌓이면 두피의 모공을 막아 이러한 피부의 호흡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비와 배설의 기능도 있는데요. 한선에서는 땀을 배출하여 체온 조절을 하며 피지선에서는 피지를 분비하여 수분 증발과 세균의 감염으로부터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두피에는 체온 조절의 기능이 있습니다. 잇모근에서는 수축과 이완을 통해 모공을 개폐하여 체온을 유지하고 모세혈관의 혈류량을 조절하여 체온을 조절합니다. 이제 두피에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인 탈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탈모에는 남성형 탈모증, 여성형 탈모증, 원형 탈모증이 있습니다. 남자 성인의 탈모는 집단으로 머리털이 빠져 대머리가 되는 것이 특징인데요. 안면과 두피의 경계선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이마가 넓어지며 정수리 쪽의 굵은 머리가 점점 빠져서 대머리가 됩니다. 반들거리는 두피는 모근이 소실되어 새 머리카락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탈모 현상을 일찍 발견하여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남성형 탈모증은 남성 호르몬의 일종인 DHT,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원인이 되어 나타납니다. 여성 탈모 또한 남성과 같이 유전과 남성 호르몬에 대한 모낭세포의 반응이 주 원인입니다.
여성형 탈모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적어지고 가늘어지며 특히 정수리 부분이 많이 빠져 두피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여성의 경우 남성 호르몬은 신장 옆에 위치한 부신에서 분비되며 난소에서도 모발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부신이나 난소의 비정상 과다 분비나 남성 호르몬 작용이 있는 약물 복용이 탈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형 탈모증은 대부분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원형으로 탈모가 일어납니다. 보통 두피에서 발생하지만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탈모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종의 일과성 탈모 질환으로 활발히 성장하는 모낭에 염증을 유발하며 유전적 소인, 알레르기, 자가 면역성 소인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루성 탈모증, 산후휴지기 탈모증, 노인성 탈모증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모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 원인으로 먼저 유전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탈모를 일으키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성 유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머리 유전인자가 많을수록 대머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어머니 쪽의 유전자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호르몬도 원인이 됩니다. 모발과 관계 있는 호르몬은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 피질, 난소나 고안에서 분비되며 그중 남성 호르몬에 의하여 발생하는 남성형 탈모증이 탈모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스트레스도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율신경 부조화로 모발의 발육이 저해됩니다. 또 식생활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동물성 지방을 과다 섭취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증가하면 모근의 영양 공급을 악화시켜 탈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로 인해 단백질, 미네랄 등이 결핍되면 탈모가 촉진되기도 합니다. 파마, 드라이, 염색,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열과 알칼리에 약한 모발 성분이 손상돼 탈모가 일어나기도 하며 이 밖에도 지루성 피부염, 건선, 아토피와 같은 피부질환 또는 항암제 치료, 방사선요법, 염증성 질환 등도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두피 및 모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증상으로 비듬이 있습니다. 비듬은 쌀겨 모양의 표피 탈락물을 말하는데요. 두피에 국한된 대표적인 동반 증상은 가려움증이고 증상이 심해지면 뺨, 코, 이마에 각질을 동반한 구진성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바깥 귀길에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비늘이 발생하는 등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비듬이 생기는 원인으로는 두피 피지선의 과다 분비, 호르몬의 불균형, 두피세포의 과다 증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세지아라는 진균류가 방출하는 분비물이 표피층을 자극하여 발생하기도 하며 이외에 스트레스, 과도한 다이어트 등이 원인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화장품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 기능성 성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별표 9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모발 관련 제품들을 이해하기 위해 탈염, 탈색의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암모니아는 모 표피를 손상시켜 염료와 과산화수소가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과산화수소는 색소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어 머리카락 속의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여 두발 원래의 색을 지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이용한 연모제는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층을 뚫고 들어가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고 다른 염료의 색상을 넣습니다. 염색약을 두발에 잘 도포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은 멜라닌 색소의 파괴와 그 안에 염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입니다. 두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별표 6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채모 제거 기능성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 별표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는 외부 환경과 신체의 경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호 기능, 감각 기능, 체온 조절 기능, 흡수 기능, 감정 전달 기관 기능, 생합성 기능 등을 하며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피는 가장 바깥쪽의 얇은 피부 구조물로 각질 형성세포, 멜라닌 형성세포, 랑게르한스 세포 및 머켈 세포 등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피 아래에 자리한 진피층에는 콜라겐 및 엘라스틴 등의 섬유성 단백질로 구성된 세포의 기질과 이의 합성과 생산을 담당하는 섬유 아세포가 존재합니다. 또 피하지방층은 피부의 가장 깊은 층으로 지방세포가 분포합니다. 피하지방층은 열 손실을 막고 충격을 흡수하여 몸을 보호하며 영양 저장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피부는 나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노화하지만 자외선 및 건조 등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란성 쌍둥이라도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부 상태가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또 왼쪽 얼굴만 지속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돼 얼굴의 반만 광노화가 심하게 진행된 운전기사의 사진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나 보습제 등을 꾸준히 사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모발은 피부 내부에 위치한 모근과 주로 피부 외부에 위치한 모간으로 구분되며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거쳐 탈락됩니다. 이렇듯 모의 주기가 일치하여 털갈이를 하는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의 모는 하나하나 독립적인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피도 피부의 일부분으로 비슷한 구조이지만 다른 부분의 모낭보다 복잡하고 피지선이 많으며 신체를 감싸는 다른 외피보다 혈관과 모낭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두피는 보호, 호흡, 분비와 배설, 체온 유지 기능을 하며 두피 및 모발 이상 증상으로는 탈모, 비듬 등이 있습니다. 피부 및 모발의 생리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고 화장품이 어떻게 피부 및 모발의 건강 유지와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안다면 여러분도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